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단백질과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잖아요. 그런데 왜 단백질이 중요한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단백질과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필수인 이유. 먼저 왜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지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포만감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훨씬 오래 배부른 느낌을 유지해줘요. 실제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단백질 비율이 높으면 간식을 덜 찾게 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근육 보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이 줄어들면서 근육도 함께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지방은 빠지면서도 근육은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식이 유발 열생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말해요. 탄수화물은 섭취 칼로리의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3%만 소모되는데 단백질은 무려 20%에서 30%가 소모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이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혈당 조절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서 인슐린 분비가 안정적이에요.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지방이 쌓이기 쉬운데 단백질은 이런 문제를 예방해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호르몬 균형입니다. 단백질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맞춰줘요.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데 단백질이 이 두 호르몬을 적절히 조절해줍니다. 하루 단백질 필요량 계산하기. 그럼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면 충분해요. 70kg 성인이라면 하루 56g에서 70g 정도죠. 하지만 다이어트 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정도를 섭취해야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만 뺄 수 있어요. 70kg이라면 112g에서 154g 정도 필요한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필요해요.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체중 1kg당 2g에서 2.5g, 70kg이라면 140g에서 175g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체중이 아니라 제지방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해요. 예를 들어 70kg인데 체지방률이 30%라면 제지방이 49kg이니까 여기에 2g를 곱하면 98g 정도가 필요한 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목표 체중의 1.5배에서 2배 정도 그램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목표 체중이 60kg이라면 90g에서 12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 종류와 흡수율. 모든 단백질이 같은 게 아니에요. 종류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달라요. 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달걀, 닭가슴살, 소고기, 생선, 우유 등이죠. 불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부족한 단백질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이 주로 여기에 속해요. 콩, 렌틸콩, 견과류, 곡물 등입니다. 그렇다고 식물성 단백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먹으면 완전 단백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쌀과 콩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줍니다. 흡수율도 중요해요. 달걀 흰자는 거의 100% 흡수되고 유청 단백질도 90% 이상 흡수돼요. 닭가슴살은 80% 정도, 콩은 70% 정도 흡수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점도 고려해서 식단을 짜야 합니다. 최고의 단백질 식품 20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달걀입니다. 완전 단백질의 대표 주자죠. 달걀 하나에 6g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다양해서 최고의 단백질 식품이에요. 두 번째, 닭가슴살입니다. 백지당 23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은 거의 없어요. 다이어트의 왕이라고 불리죠. 세 번째, 소고기 안심입니다. 백지당 26지의 단백질과 함께 철분, 아연 등도 풍부해요. 다만 지방도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네 번째, 연어입니다. 백지당 20지의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요. 심장 건강에도 좋고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치입니다. 통조림 참치 한 캔에 25지에서 3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편리해서 좋아요. 여섯 번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많아요. 170지 기준 15지에서 2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일곱 번째, 두부입니다. 백지당 8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요. 채식주의자들의 필수 단백질 공급원이죠. 여덟 번째, 렌틸콩입니다. 삶은 렌틸콩 1컵에 18지의 단백질과 함께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퀴노아입니다. 삶은 퀴노아 1컵에 8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완전 단백질이에요. 밥 대신 먹기 좋습니다. 열 번째, 새우입니다. 백지당 24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과 칼로리가 낮아요. 다이어트에 완벽한 식품이죠. 11번째, 코티지 치즈입니다. 저지방 코티지 치즈 100지에 11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취침 전 먹으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12번째,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백지당 22지의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B군이 풍부해요. 13번째, 오징어입니다. 백지당 18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타우린도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아요. 14번째, 닭다리살입니다. 닭가슴살보다 약간 지방이 많지만 맛있어서 식단 유지에 도움이 돼요. 백지당 2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15번째, 청국장입니다. 백지당 17지의 단백질과 함께 유산균도 풍부해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16번째, 아몬드입니다. 30지 기준 6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좋은 지방과 비타민 E도 풍부해요. 17번째, 땅콩버터입니다. 2스푼에 8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히 드세요. 18번째, 완두콩입니다. 삶은 완두콩 1컵에 8지의 단백질과 함께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19번째, 병아리콩입니다. 후무스의 재료로 유명하죠. 삶은 병아리콩 1컵에 15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20번째, 유청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한 스쿱에 20지에서 3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흡수도 빨라요. 바쁠 때 간편하게 먹기 좋습니다. 하루 식단 짜기 기본 원칙. 이제 실제로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원칙은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루 총량을 한 번에 먹기보다는 3끼에서 5끼로 나눠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두 번째 원칙은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번 닭가슴살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다양한 식품을 번갈아가며 먹으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식단 유지도 쉬워요. 세 번째 원칙은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변비가 올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커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좋은 지방을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라고 지방을 완전히 끊으면 안 돼요. 호르몬 생성에도 필요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필요하거든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노폐물을 잘 배출해야 합니다. 칼로리별 식단 예시. 이제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칼로리별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1200칼로리 식단은 주로 소식하는 여성분들에게 적합해요. 단백질은 90지에서 100지 정도 목표로 합니다. 아침은 달걀 2개 스크램블과 토마토, 시금치, 토스트 1장입니다. 약 300칼로리의 단백질 20지이에요.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닭가슴살 100지, 각종 채소, 발사믹 드레싱, 퀴노아 반컵입니다.
약 400칼로리의 단백질 30g이에요. 간식은 그릭 요거트 1컵과 베리류입니다. 약 150칼로리의 단백질 15g이에요. 저녁은 연어구이 100g과 구운 채소, 고구마 작은 것 1개입니다. 약 350칼로리의 단백질 25g이에요. 총 1200칼로리의 단백질 90g입니다. 1500칼로리 식단은 활동량이 보통인 여성이나 소식하는 남성에게 적합해요. 단백질은 110g에서 120g 정도 목표로 합니다. 아침은 오트밀 반컵, 그릭 요거트 반컵, 베리류, 아몬드 한 줌입니다. 약 400칼로리의 단백질 25g이에요. 점심은 참치 샐러드 랩입니다. 통밀 토르티아 1장, 참치 1캔, 각종 채소, 아보카도 4분의 1개입니다. 약 450칼로리의 단백질 35g이에요. 간식은 코티지 치즈 100g과 과일입니다. 약 150칼로리의 단백질 12g이에요. 저녁은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120g, 구운 채소,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약 500칼로리의 단백질 40g이에요. 총 1500칼로리의 단백질 112g입니다. 1800칼로리 식단은 활동량이 많은 여성이나 보통 남성에게 적합해요. 단백질은 130g에서 150g 정도 목표로 합니다. 아침은 달걀 3개 오믈렛, 토스트 2장, 아보카도 반개입니다. 약 500칼로리의 단백질 30g이에요. 간식은 프로틴 쉐이크 1컵과 바나나 1개입니다. 약 250칼로리의 단백질 25g이에요. 점심은 닭가슴살 덮밥입니다. 현미밥 한 공기, 닭가슴살 150g, 각종 채소, 간장 소스입니다. 약 550칼로리의 단백질 45g이에요. 간식은 땅콩버터 2스푼과 사과 1개입니다. 약 250칼로리의 단백질 8g이에요. 저녁은 연어구이 150g, 퀴노아 1컵, 구운 채소입니다. 약 550칼로리의 단백질 40g이에요. 총 1800칼로리의 단백질 148g입니다. 2200칼로리 식단은 활동량이 많은 남성이나 근육을 키우려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단백질은 160g에서 180g 정도 목표로 합니다. 아침은 오트밀 1컵, 그릭 요거트 1컵, 베리류, 견과류 한 줌, 달걀 2개입니다. 약 600칼로리의 단백질 40g이에요. 간식은 프로틴 쉐이크와 바나나입니다. 약 300칼로리의 단백질 30g이에요. 점심은 소고기 스테이크 덮밥입니다. 현미밥 한 공기, 소고기 안심 150g, 각종 채소입니다. 약 650칼로리의 단백질 50g이에요. 간식은 참치 샌드위치 1개입니다. 약 350칼로리의 단백질 25g이에요. 저녁은 닭다리살 구이 200g, 고구마 1개, 샐러드입니다. 약 600칼로리의 단백질 45g이에요. 총 2200칼로리의 단백질 190g입니다. 운동 전후 식사 타이밍.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 특히 중요해요. 운동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먹는 게 좋아요. 오트밀과 그릭 요거트, 바나나와 땅콩버터, 고구마와 닭가슴살 같은 조합이 좋습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면서도 소화에 무리가 없어요. 운동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가벼운 간식이 좋아요. 바나나 하나나 에너지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배부르면 운동할 때 힘들거든요. 운동 직후 30분 이내가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프로틴 쉐이크나 초코우유, 그릭 요거트 같은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좋습니다.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세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가 좋아요. 닭가슴살 덮밥, 연어와 고구마, 스테이크와 현미밥 같은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근력 운동을 한 날에는 평소보다 단백질을 10g에서 20g 정도 더 먹는 게 좋아요. 근육이 손상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한 날에도 단백질은 중요해요. 지방을 태우면서도 근육은 보호해야 하니까요. 운동 강도가 높았다면 평소와 같거나 약간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단백질 보충제 활용법.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유청 단백질은 가장 흔한 보충제예요.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흡수가 빠르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운동 직후에 먹기 좋습니다. 카제인 단백질은 유청과 달리 천천히 흡수돼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먹으면 밤새 근육에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도 있어요. 대두, 완두콩, 현미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이죠.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채식주의자에게 좋아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용이에요. 음식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다면 굳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쁘거나 식욕이 없을 때 운동 직후 간편하게 먹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보충제로 채우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음식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보충제를 고를 때는 단백질 함량을 확인하세요. 한 스쿱당 20g 이상이면 좋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이어트 식단 실패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식단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너무 급격한 변화예요. 갑자기 칼로리를 확 줄이고 단백질만 먹으면 며칠은 버틸 수 있어도 결국 포기하게 돼요.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맛없는 음식만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단도 맛있어야 해요. 허브, 향신료, 레몬, 식초 등을 활용하면 저칼로리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완벽주의예요. 하루 이틀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장기전이에요. 80%만 잘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단 다양성 부족이에요.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금방 질려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조리법을 바꾸고 양념을 바꾸면 전혀 다른 맛을 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모임, 회식을 모두 거절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가끔은 즐겁게 먹고 다음날 조절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배고픔과 갈증을 혼동하게 되고 신진대사도 느려져요. 일곱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식욕 호르몬이 망가져서 아무리 좋은 식단을 짜도 소용없어요. 외식할 때 단백질 챙기는 법. 외식을 할 때도 단백질을 챙길 수 있어요. 한식당에서는 생선구이 정식이나 두부김치, 청국장찌개 같은 메뉴가 좋아요. 국물은 적게 먹고 반찬으로 나오는 나물을 많이 드세요. 일식당에서는 사심이나 연어덮밥, 닭꼬치가 좋아요. 튀김이나 돈가스보다는 구이나 회 위주로 주문하세요. 양식당에서는 스테이크나 그릴 치킨, 연어 구이를 선택하세요.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나 구운 채소를 사이드로 선택하면 더 좋아요. 중식당에서는 탕수육보다는 깐풍새우나 팔보채 같은 메뉴가 낫습니다. 볶음밥보다는 짬뽕이 단백질이 더 많아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프리미엄 샐러드에 그릴 치킨을 추가하거나 햄버거를 시킬 때 패티를 추가하고 감자튀김은 빼세요. 카페에서는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에 단백질 파우더를 추가하거나 그릭 요거트 파르페를 선택하세요. 편의점에서는 닭가슴살 제품이나 삶은 달걀, 두유, 그릭 요거트, 참, 치킨, 두부 샐러드 같은 제품들이 좋아요. 외식할 때의 핵심은 튀긴 것보다는 구운 것,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적게 찍어 먹기, 밥은 절반만 먹고 반찬으로 배 채우기입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단백질 식단. 채식주의자들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두부는 채식 단백질의 왕이에요. 순두부찌개, 두부 스테이크, 두부 스크램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하루에 200g에서 300g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템페는 발효된 콩 제품으로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요. 100g당 19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렌틸콩은 국이나 카레, 샐러드에 넣어서 먹을 수 있어요. 삶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좋아요. 병아리콩으로 만든 후무스는 빵이나 채소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퀴노아는 밥 대신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 있어요. 완전 단백질이라서 채식주의자에게 특히 좋아요. 견과류와 씨앗류도 꾸준히 먹으세요.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 햄프씨드 등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도 활용하세요. 완두콩 단백질, 현미 단백질, 햄프 단백질 등이 있어요. 채식 식단에서는 비타민 B12, 철분, 아연, 오메가3가 부족하기 쉬우니 이런 영양소도 신경 써서 챙기세요. 단백질 과다 섭취 부작용.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체중 1kg당 2.5g 정도까지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소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고 채소를 적게 먹으면 변비가 올 수 있어요. 충분한 식이섬유와 물을 함께 섭취하세요. 칼슘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될 수 있어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함께 먹으세요. 체중이 늘 수 있어요. 단백질도 칼로리가 있어요. 그램당 4칼로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총 칼로리가 늘어서 살이 찔 수 있어요. 통풍 위험이 있어요. 붉은 고기나 내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통풍이 올 수 있어요.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하세요. 나이대별 단백질 섭취 전략. 나이에 따라 단백질 필요량과 섭취 방법이 달라요. 20대는 근육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체중 1kg당 1.8g에서 2.2g 정도 섭취하세요. 운동 후 단백질 섭취 타이밍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30대는 기초 대사량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체중 1kg당 1.6g에서 2g 정도로 유지하면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기예요. 40대는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는 시기예요. 사코페니아 예방을 위해 체중 1kg당 1.8g에서 2g 정도를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세요. 50대 이상은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체중 1kg당 2g에서 2.2g 정도를 목표로 하고 한 끼에 30g 이상씩 먹는 게 좋아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해요. 하지만 과하면 안 되고 연령별 권장량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는 태아 발달을 위해 평소보다 10g에서 25g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수유부는 모유 생성을 위해 평소보다 25g 정도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하루 100g에서 120g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단백질 식단과 함께하면 좋은 습관. 단백질 식단의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해요. 잠자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근력 운동을 하면 단백질 활용도가 훨씬 높아져요.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분해해요. 명상, 요가,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금주하거나 음주를 줄이세요.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 회복을 늦춰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술은 최대한 피하세요. 금연하세요. 담배는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운동 능력을 떨어뜨려요.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2리터에서 3리터 정도가 좋아요. 특히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해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신진대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먹으세요.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기 쉬워요.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걸려서 먹으세요. 정체기 극복하는 법.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체중이 안 빠지는 정체기가 와요. 정체기는 정상이에요. 우리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하는 시기예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됩니다. 이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유지하세요. 식단과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체기는 반드시 끝나요. 운동 강도를 높여보세요. 몸이 운동에 적응했다면 강도를 올리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보세요. 식단을 약간 조정해보세요. 칼로리는 유지하되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을 바꿔보거나 식사 타이밍을 조정해보세요.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보세요.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같은 방식으로 신진대사를 자극할 수 있어요. 치팅데이를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신진대사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휴식을 취하세요.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정체기를 만들 수 있어요.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식단 유지를 위한 실전 팁. 장기적으로 식단을 유지하는 실전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미리 준비하세요. 주말에 일주일치 닭가슴살을 삶아서 냉동해 두거나 도시락을 미리 만들어 두면 편해요. 간단한 레시피를 활용하세요. 복잡한 요리는 오래 못 가요.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메뉴들을 익혀두세요. 냉동실을 활용하세요. 닭가슴살, 생선,
새우 같은 단백질 식품을 냉동해두면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양념을 다양하게 준비하세요. 같은 닭가슴살도 양념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나요. 허브, 향신료, 저칼로리 소스를 다양하게 준비하세요. 식단 일기를 쓰세요. 뭘 먹었는지, 운동은 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기록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응원도 해주면 훨씬 쉬워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 법칙을 기억하세요. 80%만 잘해도 충분히 결과는 나와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1kg 빠졌다고, 운동 일주일 했다고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음식 말고 다른 것으로요. 자주 묻는 질문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릴게요. 단백질 파우더는 꼭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편의성을 위해 활용할 수는 있어요. 운동 안 하고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살찌나요? 네. 단백질도 칼로리가 있어서 과잉 섭취하면 지방으로 전환돼요. 운동과 병행해야 해요. 달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3개 정도는 문제 없어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총 칼로리가 중요하지 언제 먹느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게 소화에 좋긴 해요. 공복 유산소가 효과적인가요?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근손실 위험도 있어요. 가벼운 단백질 간식을 먹고 하는 게 더 안전해요. 체중계 숫자가 안 줄어드는데 왜 그럴까요? 근육이 늘고 지방이 빠지면 체중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거울을 보거나 줄자로 재는 게 더 정확해요. 생리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단백질은 유지하되 칼로리를 약간 늘려도 괜찮아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성공 사례와 팁. 실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30대 직장인 어씨는 6개월간 단백질 중심 식단으로 15kg를 감량했어요. 비결은 아침을 절대 거르지 않고 매끼 단백질 30g 이상을 섭취한 거였어요. 주말에 닭가슴살과 달걀을 대량으로 준비해서 평일에 편하게 먹었다고 해요. 40대 주부 B씨는 1년간 꾸준히 해서 20kg를 감량했어요. 천천히 하는 게 비결이었대요. 한 달에 2kg씩만 빼는 걸 목표로 했고 가족 식사와 자신의 식단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먹되 양만 조절했다고 해요. 20대 대학생 C씨는 체지방을 10% 줄였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단백질을 체중의 200g으로 먹었대요. 프로틴 쉐이크를 적극 활용했고 편의점 닭가슴살 제품을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50대 남성 D씨는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고 3개월 만에 10kg를 감량했어요. 매끼 생선이나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먹고 술을 완전히 끊었대요. 아내와 함께해서 더 쉬웠다고 하네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꾸준히 했으며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단백질은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포만감도 주고 근육도 보호하고 신진대사도 높여줘요. 자신의 목표와 활동량에 맞게 단백질 필요량을 계산하세요. 보통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정도면 충분해요.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하세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먹으면 영양도 균형 잡히고 질리지도 않아요. 매 끼마다 단백질을 포함하고 운동 전후 타이밍을 잘 지키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80%만 잘해도 충분해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건강한 다이어트는 한 달에 2kg에서 3kg 정도 빠지는 거예요. 천천히 해야 요요도 없고 건강도 지켜요. 운동과 병행하세요.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근육이 있어야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 돼요. 충분히 자고 물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식단만큼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 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이어트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